충격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듣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맥킨지, 41세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 외교 전략 분석가입니다. 20년 가까이 아시아 안보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이날만큼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브리핑룸의 형광등 빛이 눈을 찌르는 듯했고 주변 동료들의 술렁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군인들을 왜 계속 그곳에 두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죠.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펜을 꽉 쥐고 있는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제 상관인 에드워드 국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클레어, 자네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행이야.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몇 번 출장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이번은 달랐죠. 이번 임무는 철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동아시아 안보 균형이 재편될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 돌아와 짐을 싸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상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했던 제가 이번엔 왠지 모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든 한국어 회화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침대 위에 놓인 태극기 배지를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동맹의 의미, 그리고 제 개인적 직업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한국의 불빛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임무를 시작하게 될 터였죠. 머릿속은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에 몇 번 출장 온 적이 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제 얼굴을 인식하는데 단 3초, 전체 입국 절차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효율성이었어요. Welcome to Korea, Ms. Mackenzie. 출입국 관리 직원의 또렷한 영어 발음이 의외였습니다. 설마 모든 직원이 이렇게 영어를 할 줄 알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해소됐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차내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디지털 기기에 몰두해 있었어요. 묘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은 제 선입견을 또 한 번 무너뜨렸죠. 무질서하게 얽힌 전선줄 대신 깔끔한 도로와 정돈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본 한강은 햇빛에 반짝이며 도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숙소로 정해진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모든 절차가 3분 만에 완료됐죠. 방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으로 모든 객실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5성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제 임무는 이 나라의 방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첫날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나라를 과연 보호해야 하는 나라로 봐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미군 부대 연락관으로 지정된 박준호 대위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죠. 맥킨지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대위의 또렷한 영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문득 가슴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이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과연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연합훈련 참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준호 대위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죠. 그의 모습은 어제와 달리 완전 군인이었어요.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의외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숫자, 장비, 훈련 방식. 모든 정보가 나름 인상적이었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작전 현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직된 부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지만 솔직히 제 시선은 미군에게 더 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맥킨지 분석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박준호 대위가 지휘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전술 지도를 둘러싼 장교들의 토론은 치열했고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군사 용어들이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그저 형식적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준호 대위가 갑자기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죠. 알파팀, 좌측 능선 확보. 브라보팀, 통신 교란 시작. 미 해병대와 동시 진격합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전술 화면을 통해 박 대위가 지휘하는 한국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제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마치 체스의 그랜드마스터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작전 전개였어요. 미군 장교들조차 감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만 5년을 복무했죠. 옆에 있던 미군 연락 장교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박 대위의 능숙한 전술 지휘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종료되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냥 훈련인데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한국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자꾸만 주관적인 감상이 섞여들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박준호 대위의 당당한 지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분명 이건 단순한 훈련 참관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박준호 대위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동의했죠. 미군 철수 평가에 한국 사회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보자는 박 대위의 제안에 의아했어요. 러시아워 시간에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죠.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질서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혼잡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이건 강제된 질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문화죠. 박대위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워싱턴 메트로와는 확연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과 음식이 가득했죠.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툰 영어로 물건을 설명하는 노인 상인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박대위가 권하는 음식을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맵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이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죠.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공원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박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대위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죠. 아파트에 들어서자 박대위의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 들인 한식이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박대위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미동맹의 역사가 단순한 정치적 관계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미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온 동맹이죠. 박대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서와 데이터로만 평가하던 한미 관계가 갑자기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왔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어디에서도 불안함을 찾을 수 없었죠. 이런 안전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현장 조사 중 하나였어요. 통계와 숫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제 습관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CNN 헤드라인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조치 임박. 국방부 고위 관계자 확인. 메일함은 이미 워싱턴에서 온 긴급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에드워드 국장의 메일은 단 한 줄이었어요. 상황이 급변했네. 오늘 중으로 예비 보고서를 보내주게.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었죠.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전력 분석, 방위 산업 현황, 그리고 어제 본 시민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다 문득 펜을 멈췄어요. 원래 계획했던 미군 철수 시 한국 방위력 약화 우려 대신 제 손가락은 다른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떠나면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진실을 담아낸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몰려왔습니다.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었으니까요. 망설임 끝에 결국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드워드 국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습니다. 클레어, 방금 내 보고서가 국방장관의 테이블에 올라갔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론을 냈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의 질문에 즉답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본 것을 보고한 것 뿐입니다, 국장님.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관료적 판단이 아닌 현장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레어, 자네 보고서 때문에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네. 일부 의원들이 자네 보고서를 근거로 철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장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상부에서 자네의 즉각적인 소환을 요구하고 있네. 아마도 보직 변경도 논의 중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드디어 관료적 판단이 아닌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박준호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맥킨지 분석관님, 방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합동훈련장으로 가야 합니다. 박준호 대위의 차를 타고 합동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굳어 있었고 운전 내내 끊임없이 무전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대위는 잠시 침묵하다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일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우리 합동훈련 도중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이란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워싱턴의 소환 명령은 잠시 머릿속에서 밀려났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작전실은 긴급 상황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전력망 일부가 다운됐습니다. 강남구와 종로구 지역입니다.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순간 작전실이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박준호 대위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강철같이 단단해 보였죠. 민간 마이너스군 마이너스경 통합 대응 체계 가동합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공격 근원지 추적에 집중해 주십시오. 미군 측 사이버 부대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해 주세요. 박 대위의 지시는 명확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가 지시를 내리자마자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 체계에 놀란 표정이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었나요? 제가 옆에 있던 미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군은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요. 상황실 한쪽에서는 민간 기업들과의 한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IT 기업, 통신사, 금융권까지 모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민관군 협력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죠. 3시간 내로 지하철 시스템 복구 가능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미 백업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박 대위는 잠시도 쉬지 않고 각 부서를 조율했어요. 그의 지휘 아래 한국군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군 장교들조차
그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격 근원지 추적 결과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확인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격 옵션을 준비하되 민간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구상해 주십시오. 청와대와 국방부 승인 후 실행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박준호 대위는 더 이상 단순한 연락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냉정하게 국가를 지키는 전문가였어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자였죠. 작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맥킨지 분석관님? 박 대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역량이 놀라웠을 뿐이에요. 박 대위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건 발생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에드워드 국장의 표정은 심각했죠. 국방부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제 경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레어, 자네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네. 에드워드 국장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이야. 국장의 말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폴더를 제게 밀어주었죠. 자네 보고서가 존스 상원의원 손에 들어갔어. 그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네. 존스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어요. 대통령이 자네 보고서를 읽었나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네.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였어. 자네 보고서가 주요 의제였다네.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나는 대신 제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논의되고 있다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이버 공격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네. 자네가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의 대응 능력이 많은 이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어. 국장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기밀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주한미군 전략적 재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최종 결정 한국은 철수 불가 지역으로 지정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다는 뜻이네. 자네 보고서의 결론, 이 나라는 우리가 떠나면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어. 국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존스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곳이다.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느낌이었어요.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적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국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무산되었네. 오히려 일부 첨단 전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지.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런 대규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니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클레어,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네. 국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안하고 싶어 하네. 미 국방부 아시아 전략센터의 서울 분소장 자리야. 한미 통합 국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거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환과 좌천 대신 승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막 사랑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죠.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게. 국장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생각할 것 없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박준호 대위였어요. 맥킨지 분석관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느 때보다 맑게 느껴졌어요.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일주일 전 이곳으로 향하던 제 마음은 의무감과 부담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위였죠.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맥킨지 분석관님, 아니, 이제는 분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박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냥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동료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잠시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였으니까요. 한강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분소장님, 아니, 클레어님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 대위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박 대위의 가족과 나눈 시간은 제게 특별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가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미 국방부 아시아 전략센터 서울 분소는 용산 기지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공간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책상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어요. 한미 통합 국방 체계 구축은 전례 없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 대위가 집들이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여러 장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클레어 분소장님. 박 대위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한 환영 파티였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타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배워야겠네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 대위의 어머니께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한국어 학습 세트와 작은 태극기 배지였어요. 우리 며느리 삼고 싶었는데 그건 아직 멀었나 보네요. 박 대위 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대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식사 후 테라스에서 박 대위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떠나야 할 나라로 여겼는데
박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클레어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셨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여긴 제가 지켜야 할 자리예요. 제 말에 박대위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몇 달 후, 저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하고, 저녁에는 박대위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어느새 그들은 제 제2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대위 가족과 함께 비빔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